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모두 다 돈 많이 버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소망을 해봅니다. 제가 그 30일 날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에 많은 이제 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제가 매매하는 부분에 계속 이제 최근에 손실이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그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읽어보니까 대부분 다 그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2020년을 준비하면서 일단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더 정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종목을 매수할 때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이 부분이 이제 코스트러닝 투자법의 권고사항이 나오는데요. 그 너무 짧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단타로 하지 말고 어떤 그 가능성을 보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가능성이 아주 큰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매수를 한다, 이런 의미로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이 부분을 종목 매수할 때 어떤 투자 원칙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 한 종목당 200만원씩 분산 투자하는 쪽으로 그렇게 두 가지의 원칙을 잡았습니다. 가능하면 이 원칙의 틀을 깨지 않고 매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시장 흐름은 먼저 해외 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증시가 30일 날 마지막으로 하고 31일 날 쉬었는데요. 미증시는 31일 날도 열린 것 같습니다. 지금 30일 날 조금 그 하락을 좀 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31일 날 플러스 0.27로 약간 반등하는 선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동안 상승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 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일 증시는 30일 날 그 미증시 하락할 때 같이 하락했다가 31일 날 휴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인 것 같습니다. 30일 날 하락하고 오늘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그 중국 증시가 플러스 1.15%로 좀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 상승 부분, 이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중국의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중국 증시의 이 강한 상승하고 그 다음에 미국 선물지수가 한 플러스 0.35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선물지수 상승하고 이 두 가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코스닥이 아침에 떠서 출발했다가 이제 누르는 힘이 좀 강했습니다. 눌렀는데 중국 증시 상승하고 그 다음에 미국 선물지수 상승을 하니까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기관이 오늘 좀 많이 팔은 것 같아요. 한 1100억 정도 매도하고 외국인이 한 600억 정도 매도했는데 개인이 한 1800억 매수를 해서 코스닥을 좀 들어 올렸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피 지수는 조금 밀렸습니다. 음봉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쉬어가야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제가 선뜻 상승 쪽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코스닥 지수가 26일 날 배당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대량 매수해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팔아버리진 않죠. 어느 정도 끌어올려 가지고 추세를 돌리는 듯한 모습을 주고 팔아야 여기서 매수했던 외국인 기관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 놓고 팔아야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배당을 챙기면서 이익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린다는 느낌을 주고 나서 정리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지수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쪽으로 쉬어가는 쪽으로 계속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선뜻 그 우량주 쪽으로 포진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정쩡한 상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지수가 위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 글에 댓글 주신 분도 그렇고 추세가 상승 쪽이라고 해석을 지금 다들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찜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조정받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그리고 오늘 그 시장에 좀 강했던 종목들 테마인데요. 일단 그 안철수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돋보였습니다. 제가 좀 많이 속쓰린 부분인데요. 제가 안철수 관련주를 거의 한 이때쯤부터 12월 한 18일 이때부터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복귀할 것이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27일 금요일까지 갖고 있다가 30일날 팔아버렸습니다. 계속 안철수 하면서 제가 영상을 올리다가 30일날 팔아버렸는데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뉴스에 안철수 후보가 정계 복귀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좀 일찍 뉴스가 나오지, 그게 또 새해가 됐다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한마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잘 가지고 있다가 30일날 제가 주로 이 증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그 생각을 좀 빠르게 했다가 바꿔버리고 나면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오늘 못 잡았거든요. 너무 높이 떠버려가지고 써니전자가 여기서 이만큼 떠버렸는데 한 20몇 프로 떠버렸죠. 그래서 너무 높이 떠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잡았기 때문에 이 아이러니하게도 내일도 갭으로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이 없는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시장에 가장 강력했던 것은 안철수 관련주고 제가 봤을 때 선의전자가 가장 대장인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그리고 안랩은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뭐 상한가로 막 날아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좀 무겁게 움직이는 흐름이고 다물 멀티미디어가 이 유동 주식 수가 거의 한 6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선의전자, 안랩, 다물 멀티미디어 이 정도가 가장 대장급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링네트는 오늘 윗꼬리 달고 약간 좀 약한 모습. 그리고 태원물산도 예전에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됐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같이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픈베이스하고 데이터솔루션도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하는데 이 종목들은 데이터 관련한 어떤 그런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안철수 관련주하고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가장 강했던 게 안철수 관련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의전자가 그 조정을 잘 안 줄 것 같은데 조금 조정 준다면 그때 들어가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했던 종목이 이낙연 총리 관련주도 또 강했습니다. 오늘 뒤늦게 그 강하게 올라갔던 주연테크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 중앙에너비스 상한가 들어갔다가 며칠 조정 보고 나서 오늘 상한가로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너비스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국영GNM 이 종목도 지금 상당히 강하게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영GNM 괜찮았고요. 기존에 이낙연 총리 관련주였던 뭐 남아산업, 남아토건, 그 다음 뭐 이월드 이런 쪽보다 오히려 그 국영GNM 같은 이런 종목이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워낙 그 세력들이 막 끌어올려 버리니까 따라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가 좀 강했고요. 그 다음 오늘 시장에 강했던 게 5G 관련주인데요. 개인적으로 5G 관련주는 오늘 그 제가 매매를 한번 했었거든요. KMW가 가장 대장격으로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쭉 보다 보니까 5G 관련주가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이길래 그 중에 이제 제일 강한 게 KMW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KMW를 매매를 했었습니다. 55,100원이었는데요.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들어 올릴 때 55,10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그 계속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장 끝나기 전에 56,600원 여기서 팔았는데 끝날 때 들어 올려서 끝이 났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오늘 오른 그 폭이 한 12%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바로 떠서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이익 실현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KMW 매매를 한번 했었고요. 5G 관련주들이 KMW, RFHIC, 다산네트웍스, 에이스테크는 원래 대장급이었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주 쪽 한국 화장품하고 그 다음 아모레퍼시픽, 코리아나 화장품 쪽 종목들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 개별 종목적으로 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은 제가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제가 오늘 매매했던 것 중에 그 한진칼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한진칼을 매매를 했는데요. 한진칼은 거의 뭐 잡은 가격 그대로인데 한진칼 우선주가 지금 좀 한 4%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위쪽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손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인적으로 KMW하고 한진칼 매매를 했는데 KMW는 약간 이익이 났는데 한진칼 우선주에서 손실이 조금 발생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실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진칼 부분은 경영권 분쟁이 뭐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오늘 밀린 부분은 아마도 이 안철수 관련주 쪽이 워낙 강하게 지금 그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세가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지금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평소 때 거래량보다 상당히 작게 나왔습니다. 한 580만 주 전일 거래량인데 오늘 한 100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죠. 그래서 조금 소외받는 그런 흐름으로 해서 밀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진칼하고 한진칼 우선주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한진칼 우선주에서 조금 손실이 발생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KMW는 이익 실현해서 모두 정리했고요. 한진칼하고 한진칼 우선주 두 종목 보유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658만원이고요. 마이너스 5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손실을 보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손실 보는데 괜찮았냐고 물으시는데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1000만원에서 그 한 700만원까지는 왔다 갔다를 자주 해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930만원이니까 그 많이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새해에는 좀 더 소신을 가지고 좀 자신 있는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매매를 해봤습니다. 첫날 뭐 큰 성과는 없었지만 안철수 관련주가 사실 좀 많이 아깝습니다. 이건 계속 노리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던지는 게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뉴스가 터져버려서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너무 높이 떠버려 갖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밑에서 잡고 있었다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좋은 기회를 한번 놓쳐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는 또 언제든지 오니까요. 뭐 하염없이 계속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언젠가는 누를 때가 있을 거고 또 그 경영권 분쟁 관련한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이낙연 총리 관련주 쪽도 있고 그 매일매일 움직이는 테마들이 다르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 해외 증시 상황이 상승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개인들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는데 어느 정도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쉬어가게 되면 대선 테마주 쪽하고 그 다음 그 경영권 분쟁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량주 쪽 뭐 이런 쪽보다는
좀 테마성 종목을 짧게 노리는 그런 쪽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최근에 제가 잘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부분에 뭐 영향을 받아서 손해 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덕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 좋은 댓글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